안녕하세요. 코드버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스빈입니다. 일단 간밤 미국 증시에서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3%나 넘게 밀리면서 폭락세가 나왔는데요.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 판매 자본 지출이 또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이 부진했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또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인데요.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하단에 QR코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코드는 1515 숫자 4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코드버 투나잇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올게요. 이번 주 내내 우리에게 든든한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는 이준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벌써 목요일까지 우리가 달려왔고 이제 내일 하루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번 주 월, 화, 수 뭐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힘들다면 뭐 힘든 때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그리고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절망이었다면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께 희망을 좀 가득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제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한 거래일이 4일 정도 남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자, 4일 남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제가 있는 순방 오시면은 이제 8월 달에 올라올 종목 이미 서치 끝났으니까 좀 기대 많이 하시고요. 네, 좀 큰 돈 벌 수 있다. 좀 단언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7월에 약 4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전문가님이 그동안에 8월장에 강하게 오를 종목들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 6월 그리고 7월에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제가 5월 말에도 말씀드렸고 6월 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정말 우리가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시장이니까 빨리빨리 오셔라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드신 분들은 이제 요즘 같은 시장 패닉셀 그때 맞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 힘들어도 올라올 종목 반드시 있죠. 그걸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달에도 제가 또 큰 돈 벌 수 있는 준비 다 끝났으니까요. 제발 귓등으로 드지 마시고 한번 구경만 하러 오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오늘 간략하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도 과연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고 또 매집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는 종목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3개가 떠 있네요. 해당 종목 모두 오늘 상승 마감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생한 거래량이 140만 주 가량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발생한 거래량 대비 10% 이상 네이버가 기관이 매수를 줬고요. 발생한 거래량이 146만 주인데 기관이 30만 주를 사줬습니다. 10% 이상이 넘죠? 그리고 거래 금액, 기관이 산 금액도 100억 이상, 5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SK텔레콤인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팀F, 팀원 UF 사태 때문에
실수혜주가 네이버다라는 뉴스가 계속 떠오르게 되면서 오늘 기관이 해당 종목 네이버 많이 사주게 되면서 이렇게 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 가량 터졌습니다. 기관이 이제 한 거의 30만 주 가량 사줬네요. 그래서 오늘 발생하는 거래량 대비 거의 수량이 30% 가깝게 기관이 매수를 줬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154억 정도 기관이 매수를 줬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는 거의 페닉셀 가까운 시장이었거든요.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거의 다 개파락 하면 출발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전에 상승 종목이 제 기억으로 200개 초반이었거든요. 2,500개 중에. 그런데 이런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기관이 많이 사줬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죠. 코스닥 지수가 이제 80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서 이 장중에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근에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던 2차전지 섹터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 3.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발생 거래량이 한 130만 주 가량 됩니다. 그런데 기관이 13만 4천 주를 사주게 되면서 당일 발생 거래량 대비 10% 이상 기관이 매수를 줬고요. 매수 대금은 1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TMF 사태에 따른 수혜주 네이버, 두 번째 SK텔레콤은 앞으로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시장의 방어주로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고 2차전지가 아직까지 캐짐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 대비 거의 한 80% 넘게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런데 이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시장이 둔화된다. 아니면 뭐 캐짐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다시 한번 2차전지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이런 혹은 업황이 저점을 찍기 전까지 2차전 주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뭐 지수가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기관도 지수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에코프로 오늘처럼 이렇게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힘내지 마시고요. 슬슬 이제 뭐 코스닥도 800 밑에서는 이런 2차전지 한 번 더 부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오늘 또 신고가를 갔었는데 현재 7월 1일 날에 공략해서 현재 수익률 거의 70% 가깝게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5월 달 지나서 이제 6월, 7월 계속해서 일주일 하나씩 상한가 수익률을 제가 달성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여러분들 시장에서 상한가 수익률 30% 50%그 이상 못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매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특히 밑에 부분 보시면은 테이펙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 종목 있죠. 해당 종목은 두 개 다 2차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전지 다 빠지고 있죠. 저는 테이펙스 2차전지 공략해서 34% 수익률 거뒀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50% 넘게 수익을 거두고 현재 다 엑시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2차전 종목군들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전 수익을 보고 나왔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뭐 들고 있든 빠진 시장인데 정말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에서 과연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 부분만 잘 짚으신다면 편안하게 한 달 내내 이제 수익 내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으시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종목들 대봉 LS는 제가 7월 1일 날에 이때 방송 공개해 드렸고요. 7월 달에는 제가 대부분 비만약 치료제 계속해서 매수를 외쳤습니다. 대봉 LS뿐 아니라 이 날에 한독도 말씀드렸죠.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7월 달 많이 올랐고 제가 7월 달에 제약바이오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봉 LS는 이렇게 현재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게 되면서 현재 좋은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비만약 제약바이오 섹터고 7월 3일 날에 공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이날에도 공개를 드렸고요. 이 전에도 계속해서 세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특히 이렇게 장대 안목 나오고 나서 이 다음 날에도 제가 있는 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렸고 다음 날에 8% 이상
상승세 나오면서 돈 벌었던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테마로서 쭉쭉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해인이라는 종목인데요. 해인은 그나마 최근에 공략한 종목입니다. 7월 19일 이때 공략 도와드렸고요. 공략 하루 만에 장중에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해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 더 상승열을 충분히 남아있다 보고 있고요. 시장이 힘들어도 이런 우크라 재건 관련주, 특히 트럼프 인프라 관련주로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더 올라갈 기미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제약바이오 섹터 공략한 거고요. 7월 3일 날 이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개해 드렸고요. 3일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해당 종목도 현재 30% 이상 넘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또 잠깐 주가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올라갈 모멘텀 이슈는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SG글로벌입니다. SG글로벌은 제가 이날 플랫폼 통해서 공개해 드렸고요. 다음날 시초가 하락했을 때 이날 여러분들이 사셨다면은 7거래일 이내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수익률 33% 돌파하면서 상한가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 다음 삼천당 제약 좀 빠르게 볼게요. 삼천당 제약도 7월 달에 말씀드렸고 7월 3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말씀드렸고요. 다음날 시초가 개파락했지만 쭉쭉 올라가게 되면서 해당 종도 마찬가지로 30% 가까운 수익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신고가 하는 종목들 혹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 거의 뭐 주가 위치가 어디에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7월 달에는 이렇게 수익을 내기 정말 좋은 시장이었고 누가 봐도 제약바이오를 샀어야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7월 달에 난 좀 헤맸다. 내가 산 종목들이 다 빠졌네. 반도체에 묶여 있다. 이런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했을 때 섹터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노도강 하시죠? 그렇죠? 이런 섹터를 하나 다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실 때도 이런 거 안 하고 하신다? 그럼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삼천단 제약 다음에 또 넥슨게임즈도 이건 이제 6월 달 말에 공개해 드렸고요. 7월 달에 제약바이오로 수익을 많이 챙겼다면은 넥슨게임즈 게임주는 6월 말에 공개를 했고요. 공개하고 나서 3거래일 만에 상승세 보이기 시작하면서 5거래일째 수익률 30% 이상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신고가를 쓰게 되면서 현재 43%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한독이라는 종목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봉 LS랑 같이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비만약 치료제 섹터로서 같은 날 방송 공개 도와드렸고요. 해당 종목은 다음 날에 바로 1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또 밀린 구간이 있지만 또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당 종목도 공략 이후에 20% 넘게 수익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최근에 신고가를 가면서 10만 원 돌파했는데요. 제가 방송 공개해드린 날은 이날입니다. 이날 공개드렸고 이제 4거래일 만에 장중에 10%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는 10만 원 넘어가고 소폭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M7 종목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올랐던 지수를 부양시켰던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특히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미국 대선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초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7월 달 거래일이 한 4월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미리 8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강한 종목 현재 미리 준비해 놨고요.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정말 남들 다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정말 한 종목이라도 수익을 못 내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시급합니다. 그럼 빨리 오셔서 8월 달 지금 4월 이내에 미리 들어가 준비해 가시면서 이번 상반기 때 정말 힘든 시장만 계속됐다면 하반기 때는 저랑 같이 좀 웃으면서 행복하게 좀 편안한 행복한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얼마 안 남은 기간 8월 빨리 오셔서 저랑 같이 화이팅 하시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섹터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7월에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제약바이오만이 조금 강했거든요. 제약바이오 정확하게 전문가님께서 포착해서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 대비 기관의 수급이 10% 이상 들어온 세 가지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큐텐 사태로 오늘 반사이익 수혜감을 얻은 네이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락장에서 방어주가 될 수 있는 통신 관련주죠. SK텔레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에코프로 이렇게 세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세 종목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저랑 오늘 장 마감 시황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파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시작을 했어요. 코스피 2721선까지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더 낙폭을 키운 채로 271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797포인트, 거의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800선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700개가 넘고 무려 코스닥에서는 1290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장이었는데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같이 물량 팔아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 내내 계속 물량 출회됐고요. 개인 홀로 이제 좀 지수 방어를 했지만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홀로 물량 덜어냈습니다. 1,300억 원가량 수급 이탈이 나타났는데 이거래일 연속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챙겨가도록 할게요.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실적 발표가 있었죠. 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와 종가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그래도 84,4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87% 정말 폭락세 나타났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뭐 6조 원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막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어서 오늘은 좀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간밤에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그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도 HBM 쪽 매출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챙겨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또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업황이 계속 안 좋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줄어들어 감소했는데 반대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빈집으로 수급이 이동한 건지 또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그 전기차 캐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랑 매출 모두 감소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빨간불 켜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위에 이제 네이버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큐텐 사태, 이렇게 딱 PD님이 준비해 주셨네요. 큐텐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사이익 수혜감으로 네이버 오늘 3.6% 강세 나타났고 관련 광고주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이렇게 1.2% 또 3.3% 각각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거의 10%에 가까울 정도로 시세가 많이 밀렸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기관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들어왔다는 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아무래도 어제 오른 만큼 좀 오늘은 많이 빼내는 흐름이었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만이 지켜주고 있거든요. 또 6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0.85% 오르면서 제약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요. 나머지 4종목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오늘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 나타내줬습니다. 오늘 시세가 좋았는데요. 재건 관련주들 볼게요. 일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와 직접 대화,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관련주들 시세 좋았습니다. SG 오늘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다스코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고점에서 25.20%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장 시작하자마자 정말 빠르게 슈팅이 나왔고 상승분을 서서히 반납하더니 결국 3,885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장중에 26%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종가 보시면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모습입니다. 1%대. 그리고 이제
SY 스틸텔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뭐 히림이라든지 관련주들 상승세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전문가님께 딱 이 재건 관련주들 어제는 시세가 안 좋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계속 봐야 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정말 오늘 또 이렇게 딱 시세가 좋았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우리가 오늘은 또 장이 끝나고 뭐 미국 쪽에서 미국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지금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담아야 할 기회인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그동안 코스닥 제약바이오, 네. 7월 달은 거의 제약바이오 해였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달이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거의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알테오젠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페트론 같은 경우도 빠졌고요. 삼천당제약 빠졌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동안 올랐던 엔비디아도 빠지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현재 이제 슬슬 그동안 지수가 올라갈 때는 특정 종목만 올라가면서 지수의 견인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수가 오르면 다 오르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특히 지수 코스피 코스닥 산출할 때는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통해 산출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올라갈 때 SK하이닉스가 상승세 이끌었고 다른 종목들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미국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SK하이닉스도 이와 같이 동조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번 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2,8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했을 때 그때 좀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좋다 네. 말씀드리고요. 현재 뭐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오히려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 대형주가 올라갈 때 저점에서 오르지 않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기업이나 중견 기업 아니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기업들로 오히려 키 맞추기 흐름과 함께 수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7말 8초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요. 7말 8초 기점으로 어느 정도 지수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것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8월 올라갈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섹터만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됩니다. 8월 올라갈 섹터 뭔가요, 전문가님? 입장하시죠. 네. 여러분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8월에 상승하는 섹터 또 이렇게 7월에는 제약바이오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께서 2,800포인트를 회복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대형주들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7월 말 8월 초 이제 드디어 내일 또는 다음 주겠네요. 그러면 이때 이제 반도체들이 드디어 저점을 딛고 회복세가 나타날 그렇죠. 네. 상황이 그럴 시기가 이제 금방 여러분 또 다가온다고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든 장 속에서도 우리가 또 포기하지 않고 다음 주 또 장 잘 세워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슈 또 3가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테슬라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죠. 시장의 기대가 워낙 또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또 테슬라가 좀 쇼크를 받으니까 미국 증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특히 2차전지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됐을 때 그때 전종 지수를 부양하려는 기관, 외인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폭 2차전지 섹터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보여줬고요. 특히 LG 에너솔루션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하반기에 출하량이 저하된다 이런 이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2차전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코스닥 800포인트 밑에서는 다시 한번 2차전지를 노려볼만 합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빠진다면은 저는 한 770, 60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정도 지수 부근이 작년 2023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작년 1분기죠. 작년 1분기. 이 시점에 지수가 올랐을 때 거의 평균치입니다. 1월, 2월, 3월. 지수가 올랐을 때 딱 평균치가 거의 760, 770이에요. 코스닥 기준 봤을 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1, 2, 3월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2024년 올해 1분기 실적이요.
전년 동기 대비 이 3년도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0% 이상 올랐습니다. 주요 상장사들이. 영업이익이 더 올랐는데 왜 지수는 더 떨어져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현재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지금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른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뀐다면은 그동안 이어왔던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이익을 누려왔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더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지난번에 바이든과 트럼프 대선 때의 분위기랑요 지금의 분위기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차피 자본주의는요 성장합니다. 영업 이익을 내는 기업들은요 더 이익을 낼 거고요, 더 성장할 거고 좀 더 길게 본다면 어차피 지수는 더 올라가요. 우리나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벤트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잠깐 빠진 것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앞으로 더 빠진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좀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이제 다음 주로다 두 번째로 네, 네, 두 번째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8월달 어떻게든 빨리 이 좋은 섹터를 네.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머릿속에 계속 8월달에 얼마나 쓰면 될까? 그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전해주세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미국 기술주가 폭락했다는 후폭풍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받쳐주기 때문에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다만 7말 8초 2분기 실적이 대부분 발표되는 8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불확실성 계속될 수 있겠어요. 특히 미국 증시도 폭락을 키웠던 요인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 안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테슬라 실적이 안 좋네?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이런 불확실성, 우려, 걱정 때문에 섣불리 지수 빠질 때 매수를 않는 거죠. 아직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좀 더 보자. 이런 관망세가 오히려 이런 하락폭을 더 키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인 8월 둘째 주 그 전까지는 대부분 이런 실적 발표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고요. 그때 기점으로 또 슬슬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이 지배구조 개편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 개의 주주분들이 많이 화가 났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두산에게 어느 정도 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해라라고 이제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두산, 특히 두산 밥켓 다 급락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합병하는 비율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실 텐데 이 아쉽게도 이제 주식을 합병하는 비율에 대한 수정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뭐 좀 더 안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좀 형식적인 내용만 수정해라 요청만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바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최근에 이제 이런 두산 계열사들이 원전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유럽에서 순차적인 수주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서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급등 패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이제 7월 말 8월 초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8월 중순까지는 조금 불확실성한 시장이 좀 지속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문가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만의 이런 또 필살기 종목들을 찾는 단타 단기 필승법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또 자세히 교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실 때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단타를 정말 많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단타도 단타인데 과연 내가 단타를 칠 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치던 아니면 뭐 일봉상에서 스윙을 치던 주봉, 월봉, 중장기 매매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이 패턴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은 스윙 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 말씀드렸죠. 이 섹터도 차트상에서 이런 패턴이 판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7월 달이죠. 월. 네. 이번 7월 달에도 원전 관련주 정말 강했죠. 제가 6월 말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다음 달 터질 자리다 말씀드렸고 원전주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원전주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차트당 패턴 다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전제 조건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은
또 여러분들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올라가는 주식 여러분들도 혼자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보시면은 과거 차트에서 큰 산 정고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가 쭉 올랐다가 빠지고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큰 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차트 저점이 3번 만들어지면서 3중 바닥이 형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3중 바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혹은 이렇게 쐐기형으로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간 걸 말합니다.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저점이 높아진 게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는 2차 고점을 종가상 돌파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건 쉬운 말로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방향성.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죠. 우리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게 되면은 이 시세가 올라야 돼요. 근데 통상 주식은 원래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패턴만 잘 이해하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가? 이슈.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섹터를 정할 때 먼저 이슈를 보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보고 이슈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슈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야 좀 더 섹터를 찾기 쉽겠죠. 단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슈를 보고 차트를 보신 경우도 있는데 차트를 보고 나서 이슈를 예측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최소 30% 이상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장 초반에 장이 딱 열렸을 때 9시 5분에서 15분 사이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 이상 나오면서 매물을 빠르게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짧은 트레이드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단기 필승법 보신다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분봉상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상장되는 종목 수가 2,500개 가량 됩니다. 통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하루 평균 1,000개, 1,500개. 오늘같이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300개 내외고요. 그래서 많은 종목 중에서 우리가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패턴 찾기 힘들다 하신다면은 이 뒷부분에 설명드릴 차트 패턴이 분봉상의 패턴이 다 이 검색기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기 안에서 제가 검색기 드리면은 이 검색기 안에서 나오는 종목들 가지고 패턴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자, 해당 검색기는 제가 있는 소통방에 오시면 제공해 드리고요. 일단 차트상 예시 보겠습니다. 라이콤이라는 종목이고 일봉상에서 이렇게 좌측에 정고점 큰 산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어느 순간 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이 급등이 나오는 시점 저랑 같이 분봉상에서 볼 거고요. 네. 분봉상 5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5분봉 차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차례 주가가 쭉 올랐다가 매물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매물대 체크하는 상승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고 나서 저점을 찍습니다. 저점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세 개. 저점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한번 반등 나왔을 때 1차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2차 고점을 기준으로 추세가 상방 전환을 확인하는지 방향성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 차트는 5분봉 차트고요. 이 5분봉 차트 이런 타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뭐 다 주목 돌릴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검색기 다 나오도록 제가 설정해 뒀고요. 내가 단타를 칠 때 이게 지금 자리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장중에 외국인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하시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급등 나왔을 때 외국인이 판다 따라서 파시면 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타점을 분봉상에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색에 다 나와요. 체크 포인트, 방향성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5분근 중 신고가, 신고 거래량 이것도 검색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결국 단타가 됐든 스윙, 일봉, 월봉 다 우리가 방향성을 봐야 돼요. 지금 같은 힘든 시장에서 내가 샀다 하면 떨어지네. 방향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작에 방향성이 잡힌 종목들은요. 네. 뭐 지수가 뭐 2%, 3% 그냥 어떻게든 누른다 하더라도 네. 그냥 버티나요? 올라갑니다. 아, 그렇죠. 와, 네. 어차피 방향성이 잡힌 종목들은요. 시장 참여자들 다 주목을 하고 있고 다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뭐 흔들려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고요. 특히 네. 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섹터가 좋으면요. 시장이 아무리 뭐 흔들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터도 좋고 그리고 이런 방향성 잡힌 종목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매매를 해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분봉상의 단타 또 직장인분들 따라 힘드시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일봉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제가 동방이라는 종목 설명드릴 거고요. 해당 종목은 5월 31일 날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월 달에 올라갈 수 있다.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일봉상에서 마찬가지로 왼편에 큰 산이 있습니다. 주가는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산을 만들죠.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3중 바닥이 확인이 되고요. 1차 반등 나왔을 때의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2차 고점에서 추세상 방향성 상방 전환,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코멘 5분봉 차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분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일봉, 월봉 다 똑같습니다. 결국 방향성 싸움이에요, 주식은.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동방 이렇게 이 선을 뚫는 현재 이 시점, 과거 이때 여러분 매매를 하셨다면은 바로 다음 날에 해당 동방 종목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조그마한 캔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맥점입니다. 타점에서 바로 다음 날 장중 29% 이상 올라갔고요. 그 다음 날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해당 6월 달에 타점 대비 63%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8월 달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퇴근하시고 뭐 장중에 단타 이런 검색 어떻게 찾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퇴근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이제 검색기 돌려보시면서 아, 이 종목 현재 방향성이 확인이 됐구나. 방향성이 확인이 됐으면 아, 지금 자리에서 매수구나.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방향성이 잡힌 종목들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검색기가 없다, 아니면 뭐 기법이 없다, 난 매매 기준이 없다 하신 분들은 또 제가 짚어드리니까 뭐 하반기 이제 시작이죠. 이제 7월 끝났습니다. 8, 9, 10, 11, 12, 5개월 남았고요. 정말 돈 벌기에도 많은 기간이고요. 또 충분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상반기 힘드셨던 분들은 하반기 시작이니까 좀 더 용기 내시고 많이 잃었다 하더라도 좀만 더 일주라도 매매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의 자신감을 저를 통해서 얻어가시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는 정말 나만의 그 투자 매매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이 힘든 장을 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나는 나만의 매매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기준을 세우기엔 조금 아직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만의 그런 또 기법도 들어보시고요. 또 검색기도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어떤 종목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화면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그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총 2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요즘 계속해서 반도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7말 8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도체 지금 한창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매매하기 정말 좋습니다. 투자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도 좋은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숨겨진 종목을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즘 뭐 비도 오른데 요 막걸리 생각나시죠? 제가 네. 뭐 이걸 근데 이슈가 다른 것 같아요. CXL. 네, 맞습니다. 아, 국순당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국순당이 너무 막걸리 궁금한데요?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막걸리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 회사가 네. 반도체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하면 또 네. 대표적인 뭐 대덕전자, 네, 아니 맞아요. 뭐 심텍 이런 거 그죠? 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엑시콘, 네오셈 이런 CXL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국순당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 국순당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앞으로 이 시장은요 반도체 중에서도 CXL이 중요합니다.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HBM, 반도체 DRAM을 고층으로 쌓아 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 AI가 또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이게 지금 정말 가장 중요한 필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SK하이닉스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워낙 수가 딸리니까 삼성 너 아직 통과 안 했는데 일단 너라도 내 해서 삼성이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반도체 스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XL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XL에 탑재되는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이제 핵심 장치인 CXL 스위치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여기 보신 파네시아라는 회사인데요. 이 파네시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국순당입니다. 아, 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보일 때요.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반등 보일 때 한 3%인가? 4%?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CXL 관련주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네. 제 기억에 반도체 다 반등 나올 때 네. 그날 엑시콘이 제 기억에 퍼센티지가 한 20% 가까이 반등이 났고요. 네. 그리고 네오셈도 15% 이상 반등이 오,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결국 반도체 중에서도 올라가는 것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쵸. CXL 관련주. 네.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 것이고요. 결국 우리 이거 쓰면 안 돼요. CXL. 그래서 그럼 우리가 CXL이면 좀 삼성전자 향인가요? 이 종목도? 그거랑 맞습니다. 오, 네. 맞나요? 결국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HBM도 HBM인데 결국 반도체 고스펙화 그 끝에 달려가면은 네. 결국 CXL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아니면 뭐 다른 반도체가 성격이 다른 반도체 칩을 연결해주는 뭐 칩렛이라던가. 아, 네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든 좀 더 빠르고 좀 더 용량을 늘리고 이런 부분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방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XL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CXL 관련주가 최근에 반도체 반등이 나올 때 정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관련주 구순당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구순당이 이 파네시아라는 이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 더해서 또 최근에 K푸드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뭐 풀무원이 미국 시장에서 뭐 본격적으로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막걸리가 또 뭐 수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K푸드가 다 실적 호조, 수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순당도 방금 말씀드린 이 파네시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XL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막걸리, K푸드 수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그 루트 매매 기법으로 차트를 길게 분해해서 말씀드리고 있던 기법 기억나시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기법 통해서 좀 더 국순당의 차트를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장하시면 제가 또 해당 차트 자세히 분석한 거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은 이 보시는 부분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를 7,3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가 7,300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딱 6,000원. 여기 보시는 가격대 있죠? 6,000원 가격대를 이제 여러분들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갑자기 대량거래 터지면서 윗꼬리 단 캔들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1차적으로 저점에서 나왔을 때 아랫꼬리가 없거나 길지 않은 캔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방의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나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캔들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매물대 테스트하고 나서 다음날 또 쏘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여기 보신 이 종가 부분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옵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20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루트 매매 기법으로 분석해 봤을 때 해당 주가가 6,000 여기 써드릴게요. 6,230원. 해당 가격대가 정말 중요한 가격대인데 해당 가격대를 오늘 돌파하게 되면서 힘든 시장에서도 힘을 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추가적인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순당 소개해 드렸고요. 아직까지 주가 저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략해 볼만하다 말씀드리고 또 8월 달에도 좀 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국순당 이외에도 또 올라갈 종목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DR텍이라는 종목입니다. DR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의료정밀 관련 섹터고요. 이제 최근에 대부분 이런 제약바에 다 올랐죠. 근데 아직까지 뭐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이 안 올랐습니다. 고성장주 이런 기업들은요. 이제 9월 달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 따라서 이런 고성장주, PR이 높은 기업들도 앞으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어려웠는데 해당 종목은 장중에 5%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개별적인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팔고 사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뭐 소변만으로도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정확도가 거의 90%에 가까운 높은 확률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을 이제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해당 종목도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빨간 선, 자, 여기 있는 보이시는 이 빨간 선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회색깔 이동평균선 120선 기준 될 텐데요. 이 120선 기준으로 주가가 최근에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장중에 4,000원 돌파 시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4,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오늘 목요일이고 빠르면은 뭐 금요일 아니면 뭐 다음 주 중에 장중에 4,000원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이전의 고점 부분까지 만약에 뉴스가 터진다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는 3,640원, 최근에 저가 부분이고요. 3,64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전의 정고점 부근 돌파까지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600원 라인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특히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개별 이슈가 있거나 혹은 저점이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에게는 호재가 되는 경우에 이런 폭락장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폭락장이라고 해서 주식 당분간 쉬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럴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하락을 맞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종목 공략을 해야 이 하락장에서도 하락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우리가 걷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힘들다고 좀 멀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최고의 방어도 공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매매해야 그만큼 참여하는 만큼 수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좀 더 파이팅 하시고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때에는 시장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떨어지고 있을 때 7말 8초 시장 저쪽 통과할 거니까 지금 오셔서 좀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고 현금도 막 많이 돌리시면서 그죠? 8월달에 올라갈 종목 정말 많으니까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려요. 5월 말에도 6월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5월 말에 말씀드린 동방 6월 달에 63% 올랐고요. 또 6월 말에 7월 정말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동방 65% 올랐습니다.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7월 말이죠. 네. 8월 달에 8월 달에 정말 좋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방송에서 8월이란 말을 한 100번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섹터가 또 마음속에 있으신 거죠? 마음속에도 있고요. 제 네. 머릿속에도 있고 실제 제 관심 종목에도 있고 아, 그래요? 우리 또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다들 아시나요? 아직 공개 안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입장하시면? 네, 그래서 제가 5월 말에도 6월 말에도 좀 7월 말에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8월 달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좋다겠지. 네. 근데 이걸 직접 여러분들 계좌에 찍힌 수익률을 보여드릴 테니까 오. 의심하지 마시고 네. 흘려듣지 마시고 네. 나도 한번 도전해봐? 도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구경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네. 오후 한 5시 반? 퇴근하기 전에 심심하다. 카톡 올려보고 네. 이거 사라네? 사야겠다. 끝입니다. 음. 정말 쉽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정말 쉽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려요. 오셔서 8월달 네. 수익 가져가시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전문가님의 진심이 무척이나 느껴지는 전문가님의 오늘 또 방송이었는데요. 일단 저희 방송이 끝나고 또 9시 30분에 미국에서 GDP 2분기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2%로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좀 물가가 안정세가 된다면 금리 인하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QR코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신 다음에요. 숫자 1515입니다. 네 자리 참여 코드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